네, 5월 31일 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5월 마지막 네. 거래일까지 시장이 참 지지부진한 흐름이 네, 이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최근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작년부터 환경과 사회를 생각한 ESG 그렇죠. 경영이 계속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글로벌적으로도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 앞으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체제 출범 이후에 이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강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국민연금에서도 내년도에 이제 기금운용위원회 사실 이제 중간 회의가 좀 있었는데 내년도 국내 주식 비중을 또 14.5%로 좀 비중을 좀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이것 또한 조금 시장에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ESG 투자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특히나 이제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연기금이 아마 기금 운용을 할 때 혹은 종목 선정을 할 때도 이 ESG 지표들을 폭넓게 이제 활용을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굴뚝주들이 아무래도 조금 쉬거든요. 철강주라든지 건설, 조선 이런 종목들이 몇 가지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오히려 이제 친환경 섹터 쪽이라든지 소비재 쪽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이 이제 5월 마지막 영업일인데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조금 약해졌다라는 건 그나마 조금 6월달 증시의 흐름을 좀 장밋빛 전망을 좀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이제 호재로 생각이 조금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아주 탄력적인 상승을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경기 민감주들의 순환매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레벨을 못 올리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 업종, 제약바이오 업종 이런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좀 크고 시장에 소위 말해서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좀 반등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소비재라든지 경기 민감재들 위주로 순환매 사이클이 계속 좀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월 달에도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좀 이벤트들이 좀 있잖아요. 그 이벤트들을 전후로 외국인들은 이제 수급이 순매수 기조가 이제 확실하게 조금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이제 주도 섹터 종목들이 이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순환주들의 순환매 사이클을 계속해서 조금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증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소비 관련주가 뜨겁게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웬만하면 소비 관련된 섹터는 다 올랐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유통과 관련된 종목들, 신세계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이 시장보다는 조금 강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여행주들이 지난주에도 여러 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 또 백신 여권이라든지 트래블 버블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면서 기업의 펀더멘탈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빠르게 선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그리고 이제 인터파크 같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초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엔터주들 지난주에 이제 SME 사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이제 지분 투자를 이제 눈독 들이고 있다. M&A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오늘 SM, JYP 엔터, YG 엔터까지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극장과 관련된 기업들, 이 J 컨텐츠라는 기업이 컨텐츠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요. 극장, 메가박스 때문에 이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CJ, CGV도 오늘 장중에 거의 9%에서 10% 가까이 급등세가 나타났거든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대표적인 피해주였던 종목들이 이제 백신 보급이 상당히 좀 빠르게 전개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1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500만 명을 지금 넘겼던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백신 피해주로 상당히 조금 곤욕을 좀 치렀었던 업종들이 지금 대거 이제 주가가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비주의 강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덜 간 엔터주와 콘텐츠 그리고 영화 관련주에 주목해보자라는 매니저님의 의견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우리 영민 DJ가 지금까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5월 10일에 언급해 주셨던 클리오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네. 굉장히 강하네요. 그렇죠. 오늘도 8%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화장품 종목을 리뷰해드릴 때 사실은 거의 화장품 업종을 통틀어 보면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몇 개의 종목들이 지금 수익이 개선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중소형주들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사실 실적적인 측면에서 턴어라운드를 기다리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 가장 조금 눈에 띄게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클리오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도 이제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드디어 이제 27,000원 목표가를 이제 터치를 했거든요. 수익률이 이제 한 15% 정도 지금 되고 있고 오늘 장 초반에 거의 11%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7,000원뿐만 아니라 3만 원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화장품 종목들은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뭐 잉글우드랩이라든지 클리오라든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비단 국내 내수 시장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은 미국 시장이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 클리오는 중국 시장이라든지 일본 시장으로 또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지금 살아나고 있는 소비 종목들이 비단 내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수출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도 오히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섹터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후속주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오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15%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3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또 원샷 원킬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A스토리를 가지고 왔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소비 관련에 네. 대해서 아직 좀 상승 강도가 덜한 컨텐츠 쪽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어떨까요? 사실 이제 컨텐츠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대장주가 이제 제이 컨텐트리였잖아요. 네. 근데 제이 컨텐트리는 지금 워낙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제이 컨텐트리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마 컨텐트 쪽보다는 극장 쪽 이슈 때문에 이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이 콘텐츠라든지 CJ CGV 아무래도 이제 백신 보급이 이제 상당히 좀 활발하게 좀 전개가 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극장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 특히나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을 강조하는 분들은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CJ, CGV도 계속된 적자, 뭐 하나투어도 마찬가지, 여행주들도 마찬가지로 계속된 적자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래 주가라는 건 미래의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CJ, CGV,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 같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인력 감축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비용 통제를 위한 구조조정을 상당히 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이제 조금만 좋아지면 아주 빠르게 지금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좀 좋지 못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극장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여행주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엔터 컨텐츠 종목들 중에 특히나 컨텐츠가 조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A스토리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쉽게 이제 오늘은 뭐 한 2, 3% 정도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주가의 위치는 이제 바닥을 좀 헤매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워낙 안 좋았었고 올해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 특히나 컨텐츠 종목들은 중국 쪽에 이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중국 수혜주들 중에 이제 컨텐츠 종목들이 조금 약세 흐름이긴 하지만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은 이제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1차 목표가 38,00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 눌러줄 때 저점에서 이제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스토리 오늘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목표가를 38,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시청자 문자 상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세실업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6,700원에 비중 3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딱 맞는 종목이잖아요. 한세실업이라든지 뭐 한섬이라든지 FNF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의료 관련된 섹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수기는 조금 지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단기 고점들이 다 만들어지면서 약간은 지금 기간 조정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행이라든지 레저, 관광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같은 소비 섹터이면서도 성수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
때문에 가장 좀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류 종목들도 이제 지금 뭐 소비 종목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시세가 좀 분출될 수는 있겠지만 성수기가 약간 좀 지나고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 단가가 이제 27,000원대시니까 딱 직전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이제 되신 것 같은데 1차 목표 가격은 한 3만 원 정도까지만 딱 보시고요. 10% 내외 정도 이제 수익을 챙긴다는 전략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1차 목표가 3만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 네. 영민 기지의 원샷 원킬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화장품 종목 하나 또 클리오의 후속주 말씀드린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31,600원 현재가로 연우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화장품을 담는 용기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화장품 용기라든지 이제 디스펜서와 같은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분기가 대부분 화장품 기업들은 사실상 비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우라는 기업이 1분기 때 이제 매출액이 710억, 영업이익이 이제 64억 정도를 시현하면서 작년에 이제 계속된 이제 실적 이제 하향 조정 이후에 드디어 이제 1분기 때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서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상당히 조금 빠르게 개선되는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지금 이제 반등하고 있는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지를 잠깐 설명드렸었잖아요. 연우 역시도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영업하기가 정말 좀 힘들어가지고 인원 감축도 좀 많이 했고 원가 효율화에 좀 나서면서 사실상 이제 비용 통제하는데 이제 극적으로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향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통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한다면 말 그대로 영업 레버리지가 이제 극대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화장품이라든지 여행, 레저, 관광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는 여름이 어찌 보면 또 화장품 업종들의 또 성수기거든요. 아무래도 색조 화장이라든지 또 여름에 날씨가 워낙 덥고 자외선을 막 많이 이제 좀 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량이 좀 크게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여름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7월 달부터는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보급하신 분들은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이제 면제해주는 어드밴티지도 이제 적용이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성수기 도래에 따른 실적 성장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오히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4월 초에 이제 31,000원, 32,000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클리오랑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한번 강하게 좀 뚫고 나면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아까 국민연금 ESG 투자를 이제 강화한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화장품 용기가 아무래도 대부분 다 플라스틱 제품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것 또한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되게 조금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우도 시장의 이제 트렌드를 감안해 가지고 친환경 이제 용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친환경 용기가 단가는 좀 높겠지만 만약에 판매가 어느 정도 좀 되기 시작한다면 수익성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ESG 측면에서 봤을 때도 친환경 용기 제조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이제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제 연우는 미국 쪽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아까 1분기 제가 실적 리뷰해드렸던 것처럼 1분기 때 미국 쪽 수출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적이 좀 좋아졌고 하반기 때는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수출이 좀 살아나는 거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장품은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함께 동반해서 좋아지는 기업이어야만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31,60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5,000원, 손절 가격은 27,5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이 잘 팔리면 또 용기 업체들의 매출도 증가할 텐데요. 네. 제2의 클리오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IT 업종이 워낙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소비하고 좀 연관을 시켜서 IT 종목을 하나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42,500원에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소재 종목인 덕산 네오룩스가 무슨 소재랑 관련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덕산 네오룩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OLED 이제 핵심 소재를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죠. 아무래도 이제 이 OLED 소재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역시나 이 덕산 네오룩스 역시도 소비와 관련된 분명히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 특히 TV 시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올해 이제 글로벌 1분기 전체 이제 세계 시장에서 TV 시장 점유율을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거의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두 기업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무려 52%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면 파란색하고 빨간색 요 두 개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인데 거의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이제 소재를 덕산 네오룩스가 이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도쿄올림픽이 뭐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열린다라고 하면 TV 시장은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림픽과 관련된 특수를 또 누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림픽이 꼭 아니더라도 올해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가전 제품을 이제 교체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고가의 OLED TV라든지 QLED TV의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 때는 그야말로 덕산 네오룩스가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이제 성장기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OLED 이제 유기재료 HTL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레드 프라임, 그린 프라임과 같은 핵심적인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IT 종목이긴 하지만 뭐 소비와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주로서도 덕산 네오룩스를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8,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9,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진한 IT 업종이 소비주 강세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종목 덕산 네오룩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이제 오늘이 5월 마지막 영업일이잖아요. 6월에는 시장이 조금 바뀔 수 있을런지 6월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미리 조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